안녕하세요. 오토메이션 애니어 한국지사를 맡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2시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제일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한 5시까지 저희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이제 큰 그림보다는 저희가 이제 고객분도 와서 말씀을 좀 주실 거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저희 이제 팀이 함께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요즘 RPA가 워낙 많이 화두가 좀 되고 있고,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RPA를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사례들, 그다음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쉬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퓨처 오브 워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많이 말씀이 좀 될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RP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 저희가 지사 설립한 지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 방식,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러한 주제로 저희가 이제 완전히 많이 이제 메시지들이 좀 변화가 좀 있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 일하실 때 사람하고 여태까지는 협업을 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로봇하고도 협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도 일어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이제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서 오늘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말씀 쭉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회사냐, 저희 회사를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토메이션 애니어라고 해서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직원 수가 지금 2,000명이 좀 넘고, 올해는 아마 3,000명까지 이제 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직원이 한 30여 명 됩니다. 아마 이제 글로벌 벤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RPA 업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인력을 저희가 보유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RPA를 처음에는 이제 솔루션 비즈니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RPA가 솔루션이 아니라 사실은 서비스, 거의 일종의 SI 비슷하게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도 인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세일즈가 이제 반이 조금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이제 기술 인력, 그리고 서포트 인력으로 저희가 지금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으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리즈 A라고 하는 거는 15년 동안 저희가 한 푼도 저희가 돈 빌리지 않고 잘 살아오다가 작년 처음으로 이제 시리즈 A라고 6천억 정도로 이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시리즈 A 펀딩이라고 이제 지금 돼 있고, 이제 저희가 시리즈 B 펀딩을 좀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또 들어올 거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소프트뱅크가 저희한테 가장 큰 투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전 펀드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가져가고 있는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그 아젠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로봇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150만 개 이상의 로봇들이 실제 이제 고객사에서 운영이 좀 되고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RPA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냥 개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에서 실제 돌아가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베네핏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6월 달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손정희 회장께서 저희가 6월 달에 이매진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경에서 이매진 행사를 하는데, 그 이매진 행사를 할 때 손 회장께서 본인의 스토리를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PA와 이제 앞으로는 AI가 결합되지 않으면 진정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RPA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 AI, 그다음에 로봇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그래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기술적인 팩터들이 잘 결합이 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RPA와 AI, 그다음에 인사이트, 이 3가지가 잘 기술적으로 접목이 돼야 진정한 디지털 워크포스의 어떤 효과들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과장되긴 하지만 손 회장께서 바라보시는 거는 한 25배의 생산성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업무 노동 시간은 사람보다는 5배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학습, 그다음에 생산성. 생산성 자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이제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탑재가 되면 실제로 저게 5배, 그래서 토탈 보면 한 25배 정도의 생산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손 회장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6월달, 7월달에 계속 이제 한국 오셔서 말씀 것 중에 이제 AI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그 비전 펀드로 투자한 회사에 AI 어떤 그 포트폴리오 하나에 좀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RPA 업체이긴 하지만 저 RPA 솔루션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AI 영역에 있어서 이제 역량을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실제 손정희 회장의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7월 달에 그 소프트뱅크 오픈월드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 DW4000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디지털 워크포스 4,000명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4,000명의 디지털 워커를 저희가 만들어서 약간 보면 이제 770만 시간의 시간을 좀 세이빙을 하겠다. 그래서 1년 6개월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4,000개 정도를 이렇게 돌린다는 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딴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이 도입들을 좀 하고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사실 디지털 워크포스에 그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ERP, SCM, CR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예전부터 많이 해오셨던 그런 프로젝트고,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CFO한테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자동화가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ERP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화가 끝났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ERP 시스템이나 CRM이나 SCM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저희 이제 창업자분들이 본인도 사실은 개발자 중에 하나셨는데, 그런 프로젝트 하다 보니 여전히 매뉴얼 잡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RPA라고 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 그때는 사실은 정형 데이터가 저희 주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RPA라고 하는 거는 정형 데이터 처리하는 굉장히 잘 됩니다. 실제로 뭐 DB라든가 아니면 엑셀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RPA가 가장 잘하는 분야긴 한데, 실제로 기업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거의 80% 정도의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비정형 쪽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이제 AI, 저희 쪽에서 보면 이제 OCR 기술들과 머신러닝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코그니티브 엔진들을 제가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RPA와 AI가 이제 결합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걸 보면 RPA만 도입하시는 고객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코그니티브 기술들, 그 다음에 문서를 인식하는 OCR 기술들, 그 다음에 실제 그거를 코그니티브에다 이제 머신러닝까지 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거를 실제 저희는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사실 디지털 워커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게끔 저희 웹사이트가 다 개편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로봇을 개별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로봇을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AWS IT 어드민을 내가 찾고 있다 그러면 그걸 사람으로 할 거냐 디지털 워크포스로 할 거냐 해서 그 디지털 워크포스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개편에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약간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은 한번 저희 웹사이트에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사람을 채용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셔서 실제 이제 커스터마이징 일부 하셔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RPA라고 하는 시장이 사실 작년에는 RPA가 뭐냐라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거 이상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IDC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한번 시장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들이 지금 돼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왼쪽 보면 산업별로 이렇게 보면 저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RPA를 적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특정 산업 영역에서만 RPA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RPA를 좀 적용해서 이제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여기 국가별 RPA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10명 중에 3분 정도는 이미 이제 RPA에 관련된 플래닝을 하고 있다. 코그니티브 기술을 내가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한 30%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설문조사를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실행력은 굉장히 빠른 게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는 되게 보수적으로 하지만 실제 일본 시장에서는 RPA라고 하는 게, 그리고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적용돼서 운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 자체로도 봤을 때도 어떤 특정 산업군에 이렇게 저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전 산업군에서 지금 RPA 그다음에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나라별로도 보면 에이펙 시장 전체적으로도 봐도 전 나라에서 좀 다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좀 관심들을 좀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또 다른 기관하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RPA를 통하면 뭐가 좋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펙에 계신 분들을 딱 보면 제일 먼저 저희 나라에서 처음에 RPA를 했을 때 이제 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은 코스트라고 하는 것보단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사실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RPA를 통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좀 보고 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간들 세이빙하는 거. 요즘에 52시간 굉장히 많이 이슈가 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을 많이 저희가 세이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많게는 60% 70%까지 세이빙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할인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좀 특이한 부분들은 뭐냐면 애큐레시, 그러니까 정확도.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제 RPA를 하게 되면 이제 에러율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RPA를 적용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규모를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5개, 10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파일럿으로 많이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일럿을 많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시고, 지금 아마도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올해는 이제 이거를 파일럿에서 확산하는 단계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넘어가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파일럿 하셨다가 확산을 못 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전사적으로의 어떤 지원 받으시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현업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적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파일럿 하다가 그냥 끝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시작하실 때는 think big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 RPA 프로젝트를 단순하게 솔루션 하나 그냥 도입하셔서 자동화 몇 개를 해보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전사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조망해 보시고 굉장히 쉬운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스케일 아웃, 이제 확산, 전사 확산인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그 작년, 재작년에 이제 시작하실 때 보면 단위 부서별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본사 지원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에서 서포트 받으시는 부분들이 좀 어려우셔서 파일럿에서 그냥 끝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 자동화하는 그 대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전에 그 평가하거나 이런 걸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프로젝트 하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자동화하면 안 되는 업무들이 이제 자동화 대상 업무로 포함이 돼서 돌아가는 케이스도 꽤 많이 저희가 이제 봤고, 그래서 실제로 저런 그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에이펙 전체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파일럿만 해가지고는 RPA가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ROI가 절대 안 나옵니다. 파일럿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저게 파일럿에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RPA 프로젝트 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뭐 사무국 같은 거, 그다음에 실제로 거버넌스 체계, 그다음에 현업의 참여,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가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저희 쪽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도와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RPA 프로젝트 할 때 뭘 고민을 좀 해봐야 될까?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를 좀 한번 해봤고요.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현업입니다. 실제로 현업이 참여를 안 하시면 사실 RPA 프로젝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RPA라고 하는 게 저희가 무슨 툴 하나 서버에다 설치해가지고 이걸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현업이 본인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안들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이 프로젝트 성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가 가능한가? 그리고 저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C레벨의 어떤 그 아젠다가 되지 않으시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원받으시기가. 실을 HR 부서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IT 부서도 참여하셔야 되고 심지어 CFO도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주제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비정형 데이터, 코그니티브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것들은 이제 문서들이 일단은 1차적입니다. 그래서 문서, 이메일,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관심들이 없으신데 로봇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로봇들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BI2라고 이게 연결이 돼서 로봇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액션들이 로그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실제 예를 들면 ROI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검색이 되고 저희가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RPA라고 하면 그 운영 관점에 모니터링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로봇이 죽었나 살았나, 얘가 로봇이 진짜로 비지한가 안 비지한가 이런 쪽만 보시는 게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로봇을 한번 돌리시면 그 로봇에서 나오는 로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그들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실제 백오피스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그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회사의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로봇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세 생태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게 AI로 가면서 AI라고 하는 기술들은 한 밴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AI라고 하는 기술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AI 회사들이 떠오르고 있고 저희도 최근 들어서 AI 쪽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락들이 저희한테 좀 오고 있고요. 그래서 RPA라고 하는 툴 주위로 지금 AI 벤더들이 줄줄이 좀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프로세스 마이닝 하는 쪽, 그 다음에 프리딕션 하는 쪽,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AI 회사들, 그 회사들과 저희가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들, 그리고 그런 생태계들을 자생적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RPA 그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떤 특정 벤더의 솔루션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벤더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생태계 그 솔루션들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은 보안성입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안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 아젠다 중에 하나신데 로봇이 사실은 해킹당하면 그냥 끝장이 납니다. 로봇은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성에 대한 문제 굉장히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저희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제 1번에 대한 것만 현업 중심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이거를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사실은 RPA와 AI가 이제 합성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데일리로 이제 반복적인 일들 하는 것들은 저희가 RPA라고 하는 툴 통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보고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예를 들면 분류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사실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 안에는 컴퓨터 비전, 자율주행에서 쓰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퍼즐 로직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AI에 관련된 연관된 기술들이 이제 같이 탑재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분석 관련된 것들. 그래서 실제 로봇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들과 비슷하게 어떤 그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가 사실 저희 이제 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RPA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기술들, 분석 기술들 이 3가지가 잘
협업이 돼야 제대로 된 그 디지털 워크포스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RPA는 뭐냐? 모방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항상 개발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하시는 일들을 레코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똑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RPA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모방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는 로봇을 꺼낸다라고 표현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그냥 저희 사람한테도 이제 꺼내서 이제 로봇한테 시킨다는 게 첫 번째 컨셉이고, 근데 요거는 보시면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오피스하고 백 오피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언어텐디드, 어텐디드라는 단어로 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개인 노트북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오더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로봇들이 있고, 사실은 스케줄 걸거나 아니면 메일이 왔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론트 오피스나 뒷단의 백 오피스 영역에 둘 다 이제 로봇들이 많이 지금 요즘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RPA라고 하는 거는 정형 데이터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 전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처리가 되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제약 때문에 저희가 뭘 했냐면 그 IQ봇이라고 하는 저희가 코그니티브 기술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이제 러닝, 머신러닝에 관련된 기술들이 저희가 이제 탑재가 돼서 저희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들을 보면 문서를 처음에 100% 완벽하게 읽는 툴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특히나 한글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합이 14,000가지가 넘는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운 게 이제 한글인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그 에큐러시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어쨌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 저희가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코그니티브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같이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맨 마지막은 실제로 보시면 이제 그 분석, 인사이트를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BI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접목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술들을 RPA 프로젝트를 하실 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RPA만 하셨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고객분들, 그 다음에 분석에 관련된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요즘 그 요구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이 기업의 프로세스에 어떻게 접목이 되나를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기업의 프로세스 저희가 한 6가지로 좀 봅니다. 웬만한 뭐 재무, 회계, 인사, IT 모든 프로세스가 여기에 다 접목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데이터를 캡처하고 그 데이터 캡처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편집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맞는지 틀린지 분석하고 실제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리포트까지 만드는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기술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 캡처링하는 기술들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코그니티브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캡처하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RPA라고 하는 건 일단 데이터가 캡처가 되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다 RPA를 통해서 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리얼타임 분석하는 쪽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전체 회사의 업무의 프로세스에 적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특히 뭐 저희 솔루션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A부터 Z까지 회사의 프로세스들을 쭉 이제 자동화율을 좀 높이시려고 하면 RPA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과 분석 기술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밑단에 이제 사실 AI 관련된 기술들이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뭐 프로세스 워크 디스커버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AI 쪽에서 많이 툴들이 올라와서 프로세스도 이제 AI 툴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툴들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RPA와 AI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A부터 Z까지 전반적으로 자동화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업무를 어느 업무에 적용해야 되냐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 업무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거는 고객사 사례를 쭉 그냥 그 리스트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리포트 생성하는 것부터 RPA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들, 그리고 실제 회사의 코어 어플리케이션 영향 없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으로 이제 뭐 구매팀, 그 다음에 영업팀, 그 다음에 SCM,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HR. 그래서 전 영역에 걸쳐서 RPA가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 실제 오늘 오후에도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에 또 상당 부분들이 또 그 접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RPA가 웬만하면 다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주요 기술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PA 하면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그래서 좀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데, 어떠한 디바이스든 그다음에 어떠한 여기 보시면 이제 운영 체계든 이 RPA를 통해서 저희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사실은 언어텐디드라고 하는 이제 백오피스 쪽에만 저희가 많이 RPA가 적용됐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어텐디드와 언어텐디드를 같이 씁니다. 이제 앞 프론트 오피스하고 백 오피스를 같이 연계해서 RPA를 적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이제 코그니티브 기술을 통해서 같이 접목되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아니면 통신사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고객 영업점에서 사용되는 그런 RPA들, 실질적으로 본점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로봇들이 서로가 연계돼서 운영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특정 영역만 이제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앞단부터 맨 뒤까지 같이 이제 스트림라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동화를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인공지능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RPA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면 뭐 실제로 화면을 저희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화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저희는 사실은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RPA들이. 그래서 화면의 디자인이 바뀌면 에러가 많이 뜹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 화면이 뭔가 변경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또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하는 기술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예를 들면 관련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자동화에 제일 적합한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사람이 가서 컨설턴트가 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프로세스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것도 이제 노트북에다가 어떤 툴 하나 가지고 한 1, 2주 정도 돌리시면 얘가 레커멘드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자동화에 최적화되는 프로세스다, 요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까지도 지금 AI가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니까 문서를 저희가 읽고 이거를 분류 작업하고 거기서 주요 데이터를 뽑아내는 일들도 이제 AI 기술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프리딕션, 예측하는 쪽도 사실 AI 기술들이 저희 RPA랑 같이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RPA 툴과 예측하는 툴들, 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같이 함께 세션했는데 데이터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 관련된 툴들, 이제 그런 툴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이 좀 되고 있어서 RPA 혼자만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저 AI 기술들이 같이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RPA를 실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혹은 RPA를 검토하시는 분들 보면 저 AI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많이 하시고요. 최근 들어 챗봇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챗봇과 RPA를 어떻게 연동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RPA가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RPA를 통해서 사실은 AI 관련된 기술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 소개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RPA 독자적으로 프로젝트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의 기술들이 일부 같이 접목이 돼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이제 이들 RPA 프로젝트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AI 기술들도 같이 함께 소개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에코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보스토어라는 걸 좀 만들어 놨고요. 이 보스토어에는 보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로봇입니다. 실제로 저건 이제 서드파티 벤더들이 저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저 고객분들이 저 로봇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처럼 저희가 만들어 놨고,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DB 어드민, 이제 앞으로는 특정 타스크 로봇을 다운로드 받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DB 어드민을 내가 찾고 싶다, DB 어드민을 딱 클릭을 하시면 DB 어드민에 해당되는 그 로봇들을 저희가 패키징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어카운트 페이어블 클럭이라고 해가지고 매출 채권 관리, 뭐 매입 채권 관리 담당자 딱 누르면 저게 사실 하나의 로봇인데, 저 안엔 저는 인보이스 프로세싱과 북키핑이나 뭐 PO2 인보이스 레컨사일 이런 뭐 대사 작업 같은 거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앞으로 로봇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로봇을 회사 내부에서 많이 만드시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땐 저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로봇으로 이제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희 웹사이트에 좀 들어가시면 요거 하나에 예를 들면 연에
연봉처럼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팔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세션 끝나서 한번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실제 저런 로봇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오라클, AWS, 세일즈포스.com, 그다음에 워크데이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을 저희 로봇을 만들어서 포스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코시스템들입니다. 실제 저희가 로봇을 하나 하게 되면 저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에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시면 이제 BPM 업체들, AI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업체들 보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다 사용하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다 저희 보스토어에 한 5, 600개 정도 되는 이제 로봇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저분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한테도 계속 권고를 드리는 게 저 보스토어 안에 여러분들의 로봇도 한번 올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업 공간도 한번 대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제가 말씀도 좀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럿에서 저희가 확산 단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시작부터 실제 확산하는 단계까지 각각의 역할들을 가지신 분들을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던, 벤더에서 지원 받으시던, 아니면 내부에 내재화를 하시던,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의 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배포 자료에 잠깐 넣어놨는데, 어쨌든 요 영역들이 보시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하는 영역, 플래닝 하는 영역, 굉장히 이게 사실은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것들을 트랜스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RPA가 단순하게 툴 하나 도입해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권고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그 다음에 이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점검을 RPA 프로젝트 하실 때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스케일 아웃 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맨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 디지털 워커를 하게 되면 내 자리를 다 뺏는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요거에 맞는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들에 이제 집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사실 어떻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워커와 사람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모델,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회사 내부에 어떤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조직적인 변화도 사실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협업하는 모델로 저희가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직의 구조가 이제 바뀔 거다라고 많은 조직 그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차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서 그 피라미드 밑단에 있는 영역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업무들을 로봇이 이제 수행을 할 거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업체들이 수행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전문가들을 키워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HR 쪽에서도 항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오후에 제가 계속 이제 레퍼런스 말씀드리고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그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 시간상 제가 오늘 말씀 내일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